책이랑 과제 노트 보내시고. 음, 10-1과 10-2에는 질문 없어? 10-3 분의 1을 해야 할까요? 그 10-6 전에 1, 2, 3, 4, 5에 있어요? 어? 10-3 10-3? 네. 자,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포물선이 두 교점을 갖게 하려면 일단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실 a의 값이 얼마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포물선이 두 개가 되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거 말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포물선의 폭은 어차피 포물선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포물선 내가 이렇게 그었는데 얘 말고 다른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기본 포물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도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풀이를 하는 중간까지 어떤 모양으로 얘가 두 점에서 만날지는 알 수가 없는데 대신에 우리는 식으로 풀어야지 그걸. 내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라는 이야기인데 이 교점을 계산할 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이용한다. 그게 1차식이든 2차식이든 상관없이 연립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에 y는 이기 때문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과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값이 일치하게끔 하는 계산을 만들겠죠. 물론 a, b를 모르니까 여기서 교점을 구할 수는 없는데 이게 문제에서 일단 얘를 내가 풀려고 시도를 한다면은 개수를 정리해서 쓸 거잖아요. 는 0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x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가져야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교점 두 개가 되는 게 맞잖아. 그림이 어떤 모양일지는 내가 대강 추측할 수 있고 내가 교점을 두 개를 가지려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끔 해줘야 한다. 근데 그러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이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렇게 지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점이 이렇게 생겼을 때 직선이 이런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림을 이런 모양으로 그렸지만 사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림을 명확하게 내가 그래프를 뭐 여기서 만나게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건데 이렇게 두 점이 생길 텐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1차 함수 문제를 풀다가 단호 이런 걸 한번 하거든요.
1차 함수 문제를 풀다가 이거 잠깐 설명.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이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은 남은 한 직선이 걔를 통과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면은 내가 이 중에 둘둘씩 떼어봐도 예, 어디서든 교점이 일치를 해야 하고 그 말인즉 지금 이 내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같은 공통인 근을 갖는다라고 보셔야 해요. 공통인 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해되십니까? 이 점들이 포물선 1번, 2번, 직선 3번까지 무조건 다 같이 지나야 돼요. 하나, 둘, 셋이 다 같이 지나야 되고 어떤 점이 있을 때 하나, 둘, 셋이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그럼 순서가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3번이긴 한데 이걸 내가 2번 지금 1번을 모르는 거잖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이 부분을 모르는 건데 그래 그러면은 2, 3의 교점을 지나는 1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고요. 자, 내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란 대로 일단 순서를 잡아봤는데 못 풀어. A랑 B가 뭔지 어떻게 하는데 못 풀어. 그럼 내가 확실하게 A, B 없이 X, Y로만 잘 계산할 수 있는 건 이 문제에서 2번, 3번이란 말이에요. 1, 2의 교점을 지나는 3을 대신에 문제에서 이 2번 그래프에 대한 포물선과 그 다음에 이 1번에 대한 직선에 대해서 3번이지 미안 3번이라고 써있는 직선과 2번의 포물선의 교점을 마저 진하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다시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y는 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러면 직선뿐만 아니라 직선과 포물선에서도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풀고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는 2와 마이너스 1로 값이 나오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인 거야. 그치? 근데 이 두 번째에 대한 이 포물선이 얘를 지나야 한대요. 그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번이 선생님 1번이 어떤 그래프인데요? 나도 몰라. 근데 1번이 무조건 문제 의미상 뭐 어떻게든 이 두 점을 무조건 지나게 될 거니까 얘들아 지금 내가 후괄호 1번과 2번의 문제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1, 2의 교점의 좌표를 물어봤어. 1, 2의 교점 좌표는 이 문제에서 내가 구한 2, 3의 교점 좌표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내가 x값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거를 알아왔으니 각각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7 y값이 7인 거죠. 그 다음에 2, 1차식에다 대입하면 편하겠죠? 4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제 2번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아직 못 그린 대체 뭔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전혀 아직 파악이 불가능한 1번 그래프가 마이너스 1,7과 2,4를 지난다. 내가 2, 3의 교점을 반대로 구해서 그 1을 지난다라고 접근을 할 거라고요.
예, 주어진 대로 1, 2번을 가지고 풀 수 없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사실 어차피 1, 2, 3이 다 공통으로 교점이 생기는 거 2, 3번 가지고 찾고 그 다음에 그걸 1번에 대입해 볼 겁니다. 자, 대입을 하시면은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8 이라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2,4도 지금 1번 그래프에 지나야 되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8 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풀이를 하면 a와 b 값이 나오겠죠. 다시 6은 계획문에 여러분들이 필기했어요. 아세요? 계획문 꺼내봐. 꺼내봐. 여러분들이 필기를 했으니까 필기를 했다고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 필기가 어디서 공부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우리 모조리 다 이 부분을 필기를 했어. 안 했으면 공부를 안 한 것이지. 여기네 여기 이것이야. 여기 이거 물론 다시 설명하긴 할 거야. 근데 너네가 이미 필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앞에 있나? 얘인 거 같은데? 그치? 여기 보물찾기를 해야 한단 말이야? 이거 지금 찾았어? 찾는 거? 아니야? 그 앞에 있을걸? 요것이야. 자, 오늘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본인이 쓴 거랑 오늘 선생님 다시 설명한 거랑 정석이랑 다시 찬찬히 잘 아니야, 일단 니네가 쓴 걸 먼저 읽어보고 있어봐. 설명 다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썼던 것을 본인 글씨잖아? 읽을 줄 알겠지? 간혹 본인 글씨 못 읽는 사람이 간혹 나타나는데 우리 반은 그럴 것 같진 않아. 읽어보고 있어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페이지에 있는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으세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설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읽었어? 칠판 다 보실게요. 자,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개수인데 풀 수 있어? 없어. 이거를 m에 대해서 나눠서 푸는 거는 너무 방정식을 직접 풀이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안 풀고 그 필수제 10-6이라고 써있는 위에를 봐봐. 이 10단원의 제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안 풀고 함수를 이용하겠다라는 게 이 단원의 메인 테마예요. 자, 내가 얘의 아까 문제 보시면 이 교점을 구한답시고 이렇게 y 떼버리고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이걸요 반대로 가자 라는 거예요. 제가 mx-4를 이렇게 일단 이항을 해서 이게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지금 함수로 바꿔버릴 거예요. 함수로. 그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줘? 아까 이 y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식으로 쓴 걸 여기에 y는을 달아가지고 두 개로 분리를 해줄 거예요.
y는 이렇게, y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걸 연방을 풀 일이 생기면 그래 y를 소거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써볼 수 있잖아요. 그걸 다시 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교점을 구하겠답시고 뭘 했어? 방정식의 근을 구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 실근을 구하는 거를 얘에 대한 그래프의 교점으로 접근을 하겠다. 네, 방정식의 실근과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사실 맥락이 같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두 개에 대한 함수를 각각 그리게 될 건데 이 그래프가 원래 0,0과 3,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거기에 내가 절대값을 씌워주면서 아 뭐야 절대값을 쳤으면 음수인 값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음수인 구간은 그대로 부호를 바꿔서 쓸 거기 때문에 마치 접어 올려진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입니다. 이게 지금 y는 절대값 x의 x-3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봐야 하는데 당연히 이 mx-4m의 그래프는 m이 결정돼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럼 m이 도대체 어떻게 되면은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 계속 달라진다고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미정이긴 한데 기울기가 미정이어도 알 수 있는 거 얘는 무조건 4,0을 지나는 그 직선이에요. 왜냐면 x자리에 4 대입하면 m0 사라지니까 m이 뭐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사실상 기울기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무조건 얘는 지금 여기 4,0을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 근데 이 4,0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우리 곡선이랑 직선이 접하게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은 교점이 몇 개가 생기게 되느냐? 하나, 둘, 파란색과의 교점이에요. 셋, 이렇게 세 개가 생겨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거보다 좀 더 아래로 내리면요. 살짝 여기 4가 고정이야. 4 고정으로 기울기가 얘는 무조건 여기를 지날 건데 기울기가 좀 더 x축 쪽으로 가까이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 파란색 그래프와의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겨요. 그죠? 당연히 m의 기울기가 아직 미정인데 만약에 절대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뭔가 교점이 많이 생기고 얘를 점점 회전시켜서 올릴수록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네 라는 것까지 이해하는 사람?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달라지겠네는 이해를 여기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회전을 좀 많이 시켜볼 건데 제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좀 더 내려볼게요. 여전히 4개. 아예 좀 더 내려서 딱 두께 만들어보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딱 여기랑 여기 2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내려볼게요. 더 아예 회전을 시켜버려. 더 내려. 더 이렇게. 그럼 나는 파란색 그래프는 지금 다 x축 위에 있는데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안 만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안 만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문제를 풀이하게 될 건데 그럼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빨간색은 자 일단 이 파란색은 m이 0일 때예요. 초록색 m이 0일 때. 왜? m 1값이 0이 되면은 그냥 y는 0 되면서 x축이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지금 교점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이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이때는 4개가 되는데 언제까지? 쓱 올렸을 때 딱 여기 접하면서 붙을 때까지. 그래서 얘를 찾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때는 지금 이 둥근 부분에 대한 그래프는 원래는 얘인데 내가 얘를 접어 올리면서 사실 이 2개 그래프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쳐진 거거든요. 0, 3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과 뒤집어서 똑같이 비슷한데 여기 이 볼록한 부분이 합쳐져서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y는 m의 x 마이너스 4 그래프가 접할 때를 찾아야 빨간색이 나옵니다. 계산해 볼게요. 그럼 접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찾아? 우리가 위치 관계를 가지고 찾는 건데 결국에 이 교점을 확인하셨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mx 마이너스 4와 같다라고 다시 또 함수를 다시 교점을 다시 구하려면 방정식으로 다시 가야 해요. 방정식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mx 마이너스 4m 되겠지? 하고 0이 되도록 전부 다 이항을 해. x제곱 m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4m은 0 이렇게. 이게 접해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의 판별식이 어때야 한다? 접한다래. 판별식이? 접한다. 판별식이 뭐지라고? 예,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플러스 16m은 0이잖아. 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9는 0인 건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로 답이 나올 거예요. 잘 생각해봐. 저 여기서도 이 문제가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크게 그려볼게. 지금 이 부분과 접하게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걸 쓰고 선생님이 풀이를 따라락 한 건데 값이 2개가 나왔잖아. 둘 다 정답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내가 여기 4,0을 지나면서 접하는 지점을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이 포물선의 접선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처음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지나게끔 접선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갈 걸 생각을 해봐. 더 내려가겠고요. 여기도 접선이 생긴단다. 납득이 안 돼? 빨리 납득을 해.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이 되게 도와줄게.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게 곡선이 오늘 제가 아침에 중3하 삼각비랑 원과 직선 설명했거든요. 원에서도 하다못해 원에서도 여기서의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이 점에서 원까지의 접선 몇 개야? 몇 개야? 도형적으로 질문하는 거야. 나 그렇게 고차원적인 질문 안 했는데 얘들아.
선생님 접선이 뭐예요? 혹시 여기부터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어? 여기서 내가 접선을 긋는다라는 건 접선이 뭐 하는 애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애를 긋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하다못해 이렇게 원에서도 접선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고요. 곡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지금 두 부분이 생긴다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쪽 둥근 부분이랑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기울어서 여기 둥근 부분이랑도 접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서 접하는 걸 궁금해하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각각 지금 얘가 절대값이 좀 더 작을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얘가 마이너스 9일 때일 텐데 우리는 마이너스 9일 때는 사실 궁금해하지 않고 마이너스 1일 때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때 우리는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를 바탕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점은 실근의 개수랑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의 값을 m이 가진다고 한다면 즉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교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도 뭔진 모르겠지만 개수만 물어봤잖아? 네 개의 교점을 가진다? 즉 네 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 다음에 딱 여기에 x축처럼 도착을 했을 때 m의 값이 0일 때는 두 개의 교점을 갖죠.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랑. 그래서 실근도 역시 두 개가 된다 라고 이 파트를 서술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이 부분을 메인으로 봤는데 사실 우리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m의 값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한참 더 작을 수도 있고요. 0보다 한참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자, 음수인 구간부터 먼저 보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 절대값의 값이 점점 커지면은 y축에 가까워 점점 세워지게끔 확인이 되는데 그렇단 얘기는 오히려 m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작을수록 절대값이 커질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좀 더 띄워서 가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겠죠? 예,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만날 거 아니야? 계속 두 개야. 두 개. 자, 그럼 이제 양수인 쪽으로 가야 돼. 음수인 건 다 썼어. 0, 그 사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제 다시 0보다 클 때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0보다 크면은 안 만나네? 라고 얘기를 해서 안 만나네? 근데 그게 영원히 안 만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이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가 파트가 두 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나는 부분이 있고 원래 절대값을 그대로 그린다면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를 그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조금 바짝 세우면은 만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그래서 언제 이게 이 정도로 세워져 있을 때는 안 만날 수 있겠지만 내가 좀 더 가면 이렇게 접하게끔 그릴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커지면은 아예 두 점에서 만나겠죠. 좀 더 바짝 올라가면. 여기서도 접할 때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이번에는 y는 x-x의 x-3. 이 그래프 말고 이 그래프랑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와 y는 네, 접할 때를 찾아야 합니다. 얘는 또 풀어야지. 얘와 얘가 서로 같다 하고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 줬는데, 근데 얘가 접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했을 때의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은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16m 이어서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9.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이번에 m이 1과 9로 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잖아. 이 원래의 포물선과의 교점에서 접선을 가지는 쪽은 두 군데라니까. 이렇게도 가질 수 있고 바짝 올라가서 저기서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가 1인 거고 이때가 9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래에서 만나는 건 지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지나는 걸 구하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관심이 없고 얘로 지금 우리는 체크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래에서 0에서 m의 값이 0보다는 큰데 9가 되기 직전까지는 안 만나요. 안 만난다고요. 0개. 근데 딱 9가 됐을 때는 접한다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이다. 실근도 역시 개수 따라서 한 개이다. 근데 그 m이 9보다 기울기가 더 바짝 커진다면은 뚫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m의 값이 9보다 크다면 그때는 두 점에서 만나게 돼서 두 개가 된다. 문제에서 이 실근의 개수가 실수 m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조리 다 적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정답인 거죠. 근데 이걸 길잖아요? 그래서 표로 나온 거예요. 정석에. 그리고 선생님 구간을 그럼 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표도 하나, 7개. 그치? 맞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10-6 같은 건 연습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영원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냥 약간 이제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영원히 나는 대학 입시를 마칠 때까지 저런 문제를 영원히 풀어야겠구나라고 약간 체념을 해주세요. 이제 처음 만났는데 뭐 앞으로 더 공부할 길이 많긴 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나오고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당연히 미적분으로 나오죠. 사실 공수 원투는 수능 과목은 아니에요. 공수 원투 다음에 나오는 대수 미적분이 수능 과목이지. 근데 공수 원투를 모르고 당연히 대수 미적분을 못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 자, 10-7과 10-8 중에 질문 있어? 지난 시간에 필요한 거 더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네블리 다 설명하긴 했거든. 풀 수 있다고. 풀 수 있어. 넘어가. 자, 11단원 11-1 어려웠을 텐데.
자, 저 값을 최소로 하는 정수 a의 값과 이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a를 정의해야 되는 게 메인이라서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목표를 x도 a로 y도 몇 A인지 z도 몇 A인지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일단 문제에서 플러스 처음 두 식을 빼시면 x가 소거가 될 텐데 이 두 식을 서로 빼면 2y-g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얘랑 한 번 더 열리고.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5y는 5a 마이너스 5. 아하, y는 a 마이너스 1. 자, 얘를 기준으로 이제 하나씩 다 정리를 해가시면 되는데 지금 z가 5a-3y잖아. 근데 a-1로 우리가 y 값을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3 해줘. 그러니까 z도 a에 대해서 2a 플러스 3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또 x는 여기서 봤을 때 x는 y 플러스 6이거든. 근데 y가 a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5지. 그래서 나의 목적은 뭔가 뭘 최소로 만드는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이게 x자리에 a 플러스 5 예, y자리에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자리에 2a 플러스 3을 넣으면은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니까 이걸 일종의 a에 대한 2차 함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문자로 정리해주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x, y, z 대신에 a로 바꿔줬고요. 정리하시면은 다 전개했을 때 4a 제곱, a 제곱, a 제곱이니까 6a 제곱, 10a 마이너스 2a 뭐야 저거 12a 25 더하기 1 더하기 9 35 됐네.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a에 대한 2차 함수식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 간포물선 읽고 축이 a는 이겠지. x 대신에 a를 쓴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용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냥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로 하는 정수 a의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참 또 귀찮게. 아니 귀찮진 않아. 대입하면 정수가 더 편하긴 하니까. 근데 얘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는 거야. 얘가 정수는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에 제일 가까운 정수는 얼마? 이 유리수에 이 실수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얼마?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2가 좀 더 가깝고 얘들아. 왜냐? 3분의 1 차이니까. 마이너스 1이 살짝 멀걸? 그건 3분의 2 차이니까. 이해돼요? 되는 거 맞지?
얘는 계산은 3분의 1 차이고 얘는 3분의 2니까 조금 더 멀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는 어차피 최소값을 못 가져.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인 A인데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게 최소인 거죠. 왜냐면은 다른 건 더 점점 위로 찍을 텐데 최소는 제일 아래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야. 단 언제? A가 정수일 때. 그래서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그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둘 다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4 마이너스 40 플러스 35 계산하셔서 19. 그래서 답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19를 갖는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석 문제를 보면은 풀이를 끝내고 그 아래에 뭔가 노티스 하면서 나중에 그림을 그려줬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저 식인 상태에서 더 가까운 걸 찾긴 좀 어렵고 여기서 둘 중에 얘가 최소 뭐 이렇게 가해줘야죠. 처음부터 풀이에 그림 그리는 걸 포함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11-2는 이따가 계획문에 쓰면서 정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잠깐 넘어갈게요. 11-3은 안 해도 되겠죠? 안 할 거예요. 혹시 11-3 네, 안 할게요. 11-4에 1번은 설명했으니까 안 하고 2번은 혹시 모르니까 할게요. 내가 설명했으니까 안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설명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을 언제 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혹시 내가 너네한테 뻥칠 수 있잖아. 수업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런 의심은 안 하나? 그냥 내가 모르는 거니. 얘라는데 그럼 결국에 3x-2의 최대 최소네요. 원래 2차식의 최대 최소면 그래 2차 함수로 푸는 건가 보다 할 텐데 자 내가 여기에다가 fx로 지정을 해줘서 fx를 그래프에 그려보자 얘들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3x-1을 다 그리실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그리면 끝이잖아. 끝났어. fx. y 그냥 안 쓸게. 그냥 fx.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도대체가 어디 있다는 거야? 포물선도 아닌데. 목적도 없고. 1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말고사 준비하시면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 직선이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 근데 다만 만약에 x의 범위가 주어지면 확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제한 범위를 찾아야 한다. 내가 y가 있었는데 없앴잖아. 그래 안 그래? y가 원래 있었는데 없앴잖아. 거기 이렇게 떡하니 써있어. 문자가 소거되면 제한 범위를 남긴대잖아. 우린 제한 범위를 여기서 구해와야 해요. 이 문제가 실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은 양수이고요. 양수 또는 0. y제곱도 무조건 0 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특히 내가 y제곱은 이라고 했을 때 이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인데 그지? 문자를 이렇게 하나로만 y면 y, 뭐 x면 x 딱 하나 정해놓고 나머지 한쪽에 다 완전 분리를 시켜놔야 돼. 같이 있으면 뭐 사실 못 찾아요. 완전 분리를 시켜놓고 얘가 y제곱이면 얘가 0 이상이어야 하는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이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좌변을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인수분해 했더니 이제 범위 확인할 건데요. 사이 범위니까 1 이상 2 이하. 아, 제한 범위를 구하면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한 범위를 구했어. 어디로? 1에서 1, 여기가 지금 절편이 3분의 2니까 1이 조금 더 위에 있겠죠. 1에서 2까지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건 이때 fx 3x-2의 최대 최소니까 자, 그럼 우리는 x가 1일 때 결국에 이 값의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f1 넣어보시면 1이고요.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서 가진다? x가 2일 때. 왜냐면은 이 문제에서 실수 xy를 가지려면 x의 값이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수일 수가 없어요. 그럼 실수 xy가 안 나오거든 애초에. y가 막 허수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려면 x가 이 문제 풀이를 했을 때 아, 이런 범위에 속해야 하는구나. 이 대입해 보시면 최대값이 나올 텐데 그게 4라는 이야기죠. 실다시 해야겠지?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11-5 ABC의 넓이는 16이고 변 BC의 길이는 4이다. 고등수학에서 특히 정석에 나오는 고등수학에서 약간 문제가 별로인 이유는 그림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원래 문제가 원래 그냥 글자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글자가 있으면 도형을 찾을 수 있어? 당연히 못 찾지. 그림을 그려야지 여러분들 그 노트에다가. 아, ABC의 넓이는 16. 그러니까 ABC 선생님 ABC가 뭔데요? 몰라 나도 그냥 삼각형 하나 그려. 변 BC의 길이는 4래. BC 보통 왠지 BC가 밑변에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읽어보면 변 BC의 평행한 직선 어쩌고 하니까 BC를 약간 밑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행한 직선이 두 변 AB, AC와 만나는 점을 PQ라 하고 그려볼게. 그냥 모르니까 내가 맘대로 그릴 거야. BC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 아하. 두 변 A, B와 만나는 점을 P, AC와 만나는 점을 Q라 하겠대. 아, 이 뜻이야. 그림으로 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우리가 문제를 읽고 그림을 천천히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P를 지나고 AC의 평행한 직선과 그럼 있어? P를 지나고 P 여기잖아. AC의 평행하대. 아, 그럼 요런 느낌? 이래? 응. 직선과 Q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 Q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 이겠네?
교점을 R이라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뭐 문제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겨우 준비가 끝났어. 예,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야 하는 매우 힘든 문제이다. 뭘 물어보는지 읽어나 봅시다. 삼각형 ABC와 PQR의 내부의 공통부분 넓이를 Y, 선분 PQ의 길이를 X라 할 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를 그리시오까지가 문제였잖아. 일단 그래 문제에서 X는 이건 지정해줘. X에 X에. 그리고 ABC와 PQR 내부의 공통부분, 그러니까 PQR과 ABC가 겹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 PQR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분 PQ의 길이를 X, 그 다음에 PQR의 넓이를 Y라 할 건데 여기서 준비가 된 거는 뭐밖에 없냐? 문제에서 제일 첫 줄에 나온 게 BC의 길이가 4고요. ABC의 넓이가 16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다들 우리 다음 학기에 도형 잘하나? 1학년 2학기? 내심, 외심,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날만, 피타고라스. 뭐야 이 뜻은 익지가 않나? 왜 이렇게 열화 같은 반응 이런 거 보여주라고. 넓이를 구하고 넓이를 주고 넓이를 구하래. 변의 길이를 주고 변 넓이야. 사실 믿을 게 닮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닮음밖에 없어요. 근데 닮음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얘가 지금 내가 여기 뭐 가위표 각 B의 각이 있을 때 이게 결국에 내가 PQ랑 BC도 평행을 하니까 일종의 평행사변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각의 크기가 같겠고요. 마찬가지로 각 C와 여기가 각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삼각형 ABC와 이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다 읽으시면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대응 순서 맞춰서 쓰면 R, Q, P가 AA 닮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삼각형의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확인하면 닮음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닮음이면 닮음 B가 성립하는데 닮음 B는 언제나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해요. 대응하는 변이 뭐 삼각형의 세 변일 수도 있고 높이 부분일 수도 있고 입체 도형에서 모서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의 길이에 비해 길이. 여기서 BC랑 QP가 당연히 대응을 할 텐데 내가 애초에 닮음을 쓸 때 대응 순서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BC랑 대응하는 거 찾고 싶으면 QP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은 4대 X인 거죠. 자, 그럼 4대 X인데 나는 넓이를 Y로 계산하는 중이잖아요. 그럼 넓이의 B는 닮은 B의 제곱 대 제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의 B는 4의 제곱 대 X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16대 X의 제곱이 뭐와 같아야 되느냐? ABC의 넓이가 지금 16이고요. 그 다음에 PQR의 넓이가 Y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PQ를 좀
작게 잡은 것 같아. 이 문제에서. 이 그림. PQ도 변화하는 점이잖아. PQ가 진작에 고정점이었으면 우리가 이런 짓을 안 했지. PQ가 내가 PQ를 여기다가 평행하게 잡았으면 어쩌려고. 그렇잖아? 여기가 X였던 거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여기서 P에서 AC에 평행한 직선 뭐 이렇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Q를 지나고 AB에 평행한 직선을 그릴 건데, 문제에서 단순히 Y가 PQR의 넓이다 이랬으면 문제가 그냥 쉬워서 끝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PQR의 넓이인 게 아니라 ABC와 PQR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에요. 이게 PQR이 적당히 작아서 안에 쏙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의 내가 색칠할 부분은 R은 여기 있는 게 맞아. 근데 R까지 안 갑니다. 교점이 R이라고 해서, 근데 이 교점이 삼각형 ABC의 바깥에 있는 경우라면, 이게 지금 모양이 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Y가 되겠죠. 여기서의 Y는 사다리꼴 넓이다. 근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사다리꼴로 직접 계산하면 밑변 높이를 잡아야 되니까 그건 너무 어렵고, 삼각형 여기를 내가 포인트를 PQR, ST 이렇게 잡아가지고 교점이 생길 거니까, 사다리꼴 넓이로 사실 직접 풀기보다는 PQR의 넓이에서 STR을 빼는 걸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PQR 자체는 X제곱인 게 맞는데, 이 STR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STR. 그럼 얘는 이 ST의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를 잡아야 하겠어요. 자, 보시면 내가 얘랑 얘의 닮음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얘네들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오셔야 하거든요. 지금 A, B, C와 A, P, Q도 당연히 문제 구조상 닮음일 텐데, 그럼 닮은 비가 BC 대 PQ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4 대 X가 닮은 비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SRT
얘 대 얘도 4대 x여서 BC 대 PQ가 4대 x면 A, B 대 AP도 4대 x란 뜻이 되고요. 그 말은 AP 대 BP가 여기가 4대 x 이렇게 잡을 거라서 x 대 4 마이너스 x 이렇게 갈 겁니다. 쉬는 시간에 가져갈게요. 나머지 이어서는 쉬는 시간 이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